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우리 증시도 뉴욕 증시도 새해 첫 거래일을 마쳤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로봇이 주도했던 날이었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었죠. 마땅한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대 주주에서 최대 주주 자리에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자금들이 로봇 섹터로 쏠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 개장 전에 포착해봤던 포착주들 어제 시장에서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들도 많이 있었죠. 미 증시에서는 3대 지수 모두 다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렇게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테슬라는 2024년 트럼프 2기 출범에 대한 기대감에 그동안 64%나 올랐었는데 어제 다시 한번 인도량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최근의 조정에 이어서 5%대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대와 경계 사이 갈팡질팡한 우리 시장 어떤 전략을 잡아갈 수 있을지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그날의 시장 전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5분 증시 브리핑을 통해서 마감 상황 살펴보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마감한 미 증시 이슈 포인트들과 함께 개장 전 포착한 이슈들 살펴보고 주목해볼 만한 관련주들 짚어보고 있습니다. 또 AI가 포착한 테마들도 살펴보면서 개장 후에는 실시간 개장 흐름과 실시간 특징주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매일매일 전문가가 선별한 시그널 포착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그널 포착 종목은 방송 중에 공개되고 있진 않고요. 아래에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대응 전략과 함께 종목명도 모두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장 워밍업 출발할 텐데요. 브리핑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양세빈 캐스터, 오늘 전거래일 마감한 시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양세빈 캐스터입니다. 2025년 첫 거래일이 지나고 벌써 두 번째 날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저녁 저는 퇴근길 집에 가는 길에 바람이 유독 더 차가웠는데요. 이 차가운 바람처럼 국내 시장에 외국인도 쌩하니 등을 돌렸습니다. 먼저 전일 국내 시장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또 혼조세로 마쳤는데요. 글로벌 증시 약세장에 코스피 대형주들은 부담을 느꼈고 코스닥 쪽의 중소형 주들은 개별 이슈로 주목받는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장 초반 빨간불을 켰다가 중국의 12월 제조업 PMI 지수 발표 이후로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곧바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급격히 낙폭을 키우다가 마감 들어 반등을 시도하며 약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2,398포인트. 하지만 장중 최저가는 2,380선이었습니다. 코스닥은 방면에 장 초반 아주 잠시 하락했다가 상승 반전 이후 안정적인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전장 대비 1.24% 상승한 686포인트. 특히 로봇 관련주가 크게 움직이면서 시총 상위 순위들도 바뀌었습니다. 특히 특정 테마들이 이날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에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양 메이저 주체가 각각 2천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이 4천억 원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000억 원 넘게 담아냈고 외국인은 1,300억 빠져나갔습니다. 또 기관은 230억대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엇갈린 흐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0.3%대 상승한 53,4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장중 최저가는 52,300원이었는데요. 그 전 거래일 종가가 53,200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장중에 꽤 큰 하락장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1.5%대 하락한 17만 1,200원이었는데 장중 최저가 기준으로 17만 선이 간당간당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이날 2차 전지도 쉬어가면서 0.5%대 약세장이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전날의 상승분을 모두 돌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셀트리온도 18만 선을 간신히 지키면서 시총 7위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에코프로 형제가 4%대 하락 마감했고요. 알테오제는 3%대 하락 마감, HLB는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 연말부터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로봇주. 삼성전자의 위력이 대단하기는 한가 봅니다. 31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2대 주주였던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통해서 지분율을 35%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 상승장에 이어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로봇의 대표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총 5위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거는 만큼 2025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첫 거래일 미증시 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3%대, 나스닥은 약보합권이었고요. S&P 500도 0.2% 하락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에는 사실 상승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12월 제조업 PMI 지수 발표 이후로 급격한 낙폭을 키워나갔는데요. 기업들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계감에 생산량과 재고를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1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라고 하는데요. M7 종목 중에선 엔비디아가 그나마 충격이 덜한 모습이었고요. 테슬라는 지난해 연간 차량 인도량이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 전하면서 6%대 약세장이었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1,470원대에서 유지 중이고요. WTI 원유 가격이 중국 PMI 지수 발표 이후로 2%나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국내장에는 이 여파가 어떻게 이어질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AI가 포착한 이슈 보겠습니다. 역시 주인공은 로봇이죠. 앞서 코스닥 시총 상위와 함께 언급드렸던 이슈입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에 올랐다. 이날 상한가에 도달한 로봇주가 무려 5종목이나 되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가 30%나 된다는 소식과 함께 관련 테마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방산주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수출 효자 품목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장 초반부터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워밍업 도와드린 양세빈 캐스터였고요. 앞으로 맞이할 장전 전략은 더욱 중요하겠죠. 개장 앞두고 주요 개장 시그널들을 포착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레디 개장 시그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개장 전 이슈들 살펴보면서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관심주들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할 에릭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오늘 또 미증시 또 간략하게 한 번 더 체크를 하면서 국내 증시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좀 장 초반까지만 해도 분위기 자체가 반도체주들 강세를 나타내면서 좀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테슬라, 애플, 낙폭이 좀 확대가 되면서 지수도 하락 전환을 했죠. 네, 맞습니다. 장 초반 분위기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일부 우려 섞인 시각도 나오기 시작한 흐름입니다. 다만 큰 틀에서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점은 먼저 테슬라이죠. 테슬라가 지금 시총이 굉장히 또 거대해지면서 지수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사실 12월 초부터 이런 하락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뭐 트럼프 관련해서 굉장히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자연스러운 주가 또 가격 조정이다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인도량 관련해서 노이즈가 생성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역성장에 대한 우려로 번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뭐 테슬라 이제는 전기차 관련주만으로 볼 수 없겠죠. 우주항공 그리고 트럼프 취임식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변동성 그리고 반등 나타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 또 상위 종목인 애플 역시 뭐 이런 할인 관련해서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면서 지수에 영향을 줬다 보시면 되는데 기타 또 다른 기술주들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를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수급 흐름에 또 관찰을 하시면서 큰 틀에서는 여전히 상방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황 분위기 살펴주셨습니다. 미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긴 했지만요. 테슬라가 특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2024년 1년 동안 거의 64% 정도가 상승을 하면서 앞으로의 이 트럼프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갔던 게 또 테슬라 주가였는데 최근에 5거래일째 약세를 보이면서 거의 20% 가까운 하락을 기록을 했죠. 하지만 앞으로 트럼프의 출범과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까지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님께서 전략 잘 살펴주실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개장 전 이슈들과 함께 시그널 포착 종목들도 준비해 오셨으니까요. 이와 관련된 전략들 모두 체크해 보시면서 개장 이후에도 대표님과 함께 하실 분들 지금 레디 개장 시그널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지금 개장 전에 살펴볼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어느 테마에서 살펴볼까요? 네, 국내 증시가 여전히 이런 정치 불확실성이 흔들린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들 뭐 좋은 움직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고 지금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증시 특성상 이러한 정치 테마주도 현재 구간에서 가져갈 수 있는 또 포트에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슈가 계속되고 있죠. 이런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르면 오늘 집행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행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면서 투심에 있어서 경계감 그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서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사실 4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특정 인물 관련주라든지 정책 관련주들은 꾸준히 또 흐름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정치 이슈들 또 주목을 해 보시면서 관련주들도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재명 관련주들이 어제 시장에서도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그럼 미리 살펴볼 만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뭐 특정 인물 지금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모양인데 여러 가지 항소심이라든지 또 노이즈를 유발할 수 있는 재료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특정 인물을 선별해서 또 단정 지어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수급 흐름 파악하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오리엔탈 전공 그리고 오파스넷, 꿈비 이렇게 인물 관련주 두 가지와 정책 관련주 그리고 인물 관련주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해서 먼저 오리엔탈 전공부터 살펴보자면은 어쨌든 최근 구간에서 굉장히 유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한번 저항대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고 장 초반은 또 일부 강세 흐름을 예상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6,000원 부근에서 돌파 시도를 하는지 혹은 음봉으로 마무리를 하는지 오늘 또 특히 금요일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장 후반까지 강세 흐름을 이어간다면은 고점인 6,120원 돌파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흐름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수급이 굉장히 또 유지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서 또 짧게 수익 구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파스넷이라는 종목이 있죠. 오파스넷 역시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 위쪽으로 올라온 흐름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직 명확하게 지지를 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게 밀렸던 위쪽에 또 매물대에 소화하면서 돌파를 하는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올라갔을 때 10,000원 부근은 또 돌파를 해줘야 추가적인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종목들은 꾸준히 체크를 하시면서 수급이 쏠린 자리에서 눌림목 그리고 지지 반등이 나왔을 때 짧게 공략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하루를 넘기지 않는 보유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비라는 종목이 있죠. 사실 뭐 저출생 관련주로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 최근에는 특정 인물에 관련되어서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지금의 구간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저항대가 굉장히 근접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오늘 흐름이 나왔을 때 최소 지금의 구간 9,500원 위쪽으로 안착을 해줘야 안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보고 있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아래쪽에서 뭐 행보하는 혹은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조기 대선에 대한 또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 테마에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이런 특정 인물에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또 저출생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양당이 함께 추구해 나가는 정책들이 있죠. 그러한 종목들이 뭐 수급 흐름 그리고 강세 흐름이 단기적으로 강하게 보다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종목들보다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도 좀 시각을 돌려보시면 굉장히 지금 시장 흐름에서 유리한 성과를 챙겨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늘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정치 테마 관련주들 움직였었고 오늘도 이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조기 대선 관련주인 정치 테마주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인물에 집중하기보다는 수급에 주목을 하면서 인물과 정책에 관련된 관련주들을 살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오리엔탈 전공, 저점을 높이면서 저항대에 높이고 있는 모습이죠. 장 초반에 일부 강세 흐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짧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신다면 팍스통신망에서 장중에 단타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팍스통신망 오셔서 함께 하시면 이 종목에 대한 전략도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오파스넷과 꿈비 관련해서도 살펴주셨습니다. 오파스넷은 현재 추가 상승이 가능한 저항대를 돌파할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수급이 쏠린 자리에서 지지와 반등이 나왔을 때 짧게 공략을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단타의 공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단타로 내가 공략하는 방법이 혼자서는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오파스넷도 함께 공략해 볼 예정이고요. 이 밖에도 꿈비 관심주로 또 가지고 오셨는데 그동안 저출생
관련주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저항대에 근접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지 지켜보면서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수급에 맞춰서 또 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전략들, 이 관심주에 대해서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오늘의 개장 전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전략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어느 테마에서 살펴볼까요? 네, 뭐 단연 로봇을 또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서 굉장히 어제는 뭐 로봇의 날이라고 할 정도로 네. 국내 증시가 로봇 관련주들이 상한가도 많이 가고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 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로봇이 또 올 초 상반기 주도 섹터 그리고 주도주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단기적으로 이러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임은 분명하지만은 어쨌든 지금과 같이 정치 불확실성 속에서 또 종목 장세가 나타나는 국내 증시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로봇이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치고 올라갔다 볼 수 있는 구간이고 오늘 상승 흐름 이어서 말씀드렸지만 금요일인 만큼 장 후반까지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을 연출한다면은 다음 주까지도 큰 틀에서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국내 증시 사실 로봇이 주도 섹터가 될 수는 없겠죠. 지수 자체를 이끄는 섹터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중소형 섹터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뭐 HBM 관련해서 또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눌려 있는 구간에서 반등 같은 흐름들이 동반되었을 때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 그리고 지지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 연출되느냐 부분들을 보고 확인을 하고 상반기 흐름까지도 좀 전망을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흐름 그리고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CES 일정이 또 준비되어 있죠. 그런 측면에서 AI 관련해서 로봇과의 결합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내 증시 특히 삼성전자와 연관된 재료가 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강세를 보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여타 또 핵심적인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요 로봇 단기적으로 그리고 또 중기적으로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주들 특징 있는 종목들 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흐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점상을 만들어낸 모습인데 저항대 또에서 근접한 구간에서 어떠한 모습 연출하는지가 단기적인 흐름을 예상하는데 굉장히 관건이 되는 거래일이다. 특히 오늘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사실상 금요일 장에서 다시 한번 뭐 상한가에 근접하는 혹은 10%대 이상의 구간에서 종가를 마무리한다면은 정말 강한 대시세를 만들어가는 로봇의 또 주도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 보셔도 되겠지만은 반면에 단언을 할 수 없겠죠. 장중에 뭐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단기적으로 나타나면서 음봉이 강하게 나타났을 때에는 정말 저가에서 반발 매수대 그리고 기술적 반등 동반된 흐름이었다라고 체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글로벌 증시에서도 엔비디아가 이런 로봇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관련된 재료들을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좋은 흐름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과 같이 국내 증시에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에서 로봇이 주도를 하면서 코스닥을 지지하는 그리고 그러한 흐름들이 번져나가서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 종목수를 늘려간다면은 증시 그리고 지수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고 뭐 꼭 보유하고 있지 않고 뭐 진입을 노리지 않고 계시더라도 지수 측면에서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강세 흐름을 만들어줬던 하이제날
NM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런 신규 상장주도 다시 한번 저항대에 도달을 한 모습인데 이런 신규 상장주조차도 또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큰 흐름을 만들어 간다면은 정말 전반적인 로봇 섹터의 큰 틀 그리고 상승 흐름 주도 섹터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겠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주목을 해 보셔야 되는 종목들 주목을 해 보시면서 후발주 노려보시고 눌림목에서 유리한 구간 주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서 쫓아 들어가지 않더라도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점 꼭 체크를 하시고 고려하셔가지고 급하게 진입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또 상반기 볼 수 있는 섹터이다 봤을 때에는 여유 있게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 꼭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대장주 그리고 신규 상장주뿐만 아니라 사실 휴림 로봇 같은 종목은 개인적으로 재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노이즈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테마성이 짙은 종목조차도 강한 흐름을 이어갔을 때에는 정말 로봇 섹터가 상반기를 주도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해서 대표적인 대장주 그리고 신규 상장주 이런 테마성이 짙은 종목 한 3가지 정도를 또 주목해 보신다면은 굉장히 재료를 잘 갖고 있으면서도 좋은 구간에서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 또 선별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좀 기준을 두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라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로봇을 살펴봤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대부분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가지 종목 살펴주셨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이죠. 이 종목 아직 보유하고 계시지 않고 공략을 생각하지 않고 계시더라도 지수 부분에서는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하이젠 R&M 그리고 휴림 로봇도 재료를 충분히 갖고 있는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직 올라가지 않은 후발주들도 있고요. 눌림목에서 오늘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로봇 관련해서 내가 아직 공략하지 못했는데 어제 너무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가 버려서 더 올라가기 전에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좀 받아가고 싶다. 선별된 종목들에 대한 전략과 공략법까지 모두 챙겨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아래 팍스통신망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대표님의 전략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로봇주 관련해서 후발주와 눌림목에서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체크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어제 또 팍스통신망에 계셨던 분들,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로봇 관련주에서 좋은 성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좀 로봇 강세를 미리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팍스통신망에서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로봇 사실 지지난주부터 일부 이러한 흐름들이 포착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오크라 재건 관련주들 중에서 대동기어라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농슬라라고 불릴 정도로 특징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오크라 재건 관련해서 주목을 많이 하셨겠지만 어쨌든 협동 로봇 관련해서 종목이 치고 올라갔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런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흐름, 증시 흐름 속에서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업종이 사실 자동차 그리고 이런 로봇 섹터라고 할 수 있는데 로봇이 굉장히 이슈들이 또 동반되면서 조선과 엮이면서까지 이런 상승에 대한 의지를 표출했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고 뉴로메카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치고 올라간 흐름 속이었죠. 그러한 구간에서 선별한 종목이 바로 이 유일 로보틱스였습니다. 해서 27,400원 아래쪽에서 선침해를 들어갔고 사실 이런 삼성전자와 이런 이슈가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큰 틀에서 박스권 상단을 공략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 아직 보유 중이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여유가 있는 종목이지 않나 보고 있고 주가 흐름도 굉장히 상방에서 이 종목 역시 오늘 흐름이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고려
고려하시길 바라겠고 뭐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구간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기회를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뭐 어려운 증시 흐름입니다만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스윙으로서 굉장히 큰 수익 구간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 뭐 정치 테마주를 앞서 이슈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선침해를 좀 준비하는 구간으로서 가져가셔야 지금의 시장 흐름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스통신망에 들어오시면 대표님의 실시간 전략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까지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말이었죠. 12월 27일에 박스통신망에서 공략해 주셨던 유일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시고 저가 메리트 박스권에서 하단에서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내년부터 2차 전지와 철강과 같은 신산업 분야로도 로봇 기술을 적용을 확대할 계획인데 박스권 상단을 보면서 선취매를 했었는데 현재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로 기록을 했을 때는 저희가 선취매 했을 때보다 33%나 급등을 한 시세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도 여유 있는 구간이니까요. 오늘 구간 보시면서 또 다양한 전략 살펴주실 예정이고요. 또 대동기어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어느 정도 로봇 관련주로 기대감 가져가는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역시 박스통신망에서 미리 공략을 해주셨는데 급등 시세가 나오면서 안에 계신 분들은 이런 전략들까지 모두 챙겨보시면서 상승률까지 가져가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로봇주들의 주도 흐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장중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 단기로 눌림목에서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지 속속들이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박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이런 전략들, 종목들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3일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현재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2,400선을 회복하면서 출발을 해서 2,412선 지나가고 있고요. 0.55%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0.33%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688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는 종목이 내리는 종목보다 현재까지는 더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도 보시면 수급은 확실히 금요일장 이라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요.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일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보이면서 외국인만이 홀로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엇갈리는 흐름 보이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1.58% 상승하면서 어제의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는
0.75% 하락하면서 53,0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3% 상승세,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는 약간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가총액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위 종목단에서는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 출발했습니다. 알테오젠, HLB, 리가캠바이오는 오늘 하락 출발을 했고요. 삼천당 제약까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강하게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 5%대 상승세, 그리고 에코프로는 7%대 상승을 하면서 오늘 2차 전지단 조금 강한 상승 출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의 모습인데요. 2,400선을 그래도 넘어선 채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특히 코스피에서 이런 전일 낙폭을 줄이는 저가 매수세가 동반된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커플링 되어야 지수 전반적인 반등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엇갈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쨌든 국내 증시 여전히 불안감이 있다라고 보셔야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낙폭이 큰 종목들은 꾸준히 이런 저가 매수를 들어와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를 또 염두에 둔 대응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특징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비록 캔들은 음봉입니다만은 어쨌든 장 초반 이런 지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염두에 둘 수 있는 움직임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추가 리탈하지 않고 마무리한다 했을 때에는 정말 로봇 섹터 전반적인 상승 흐름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시장이 굉장히 로봇이 치고 나가는 흐름 속에서 정말 수급적으로 유리한 시장이었다면은 오늘은 이런 코스피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 코스닥 전반적인 제약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이런 저가 매수세가 동반된 반등을 보여주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보다는 일부 불리한 또 시장 흐름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서 중요한 것은 결국 금요일은 장 후반까지 종가를 잘 유지하는 종목인가라는 부분이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관련된 종목들 또 끝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커플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좀 디커플링 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같은 흐름 이어갔을 때 반도체가 다시 주도주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는 음봉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오늘 지지 흐름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거래량 자체는 로보틱스에서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로봇 관련주들 지지 받는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내일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 후반까지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는지 수급 부분도 잘 파악을 해보시면서 시장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혼자서 이 시장을 대비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다양한 힌트와 전략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전략 모두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잠시 후에 공개해드릴 시그널 포착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는 모두 팍스통신망에서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시그널 포착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은 어떤 테마에서 준비해 주셨죠? 네, 제가 선침해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굉장히 또 아래쪽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제 제약 일부 종목들이 굉장히 또 조정을 받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굉장히 유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 한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CES에 주목을 많이 하고 계신데 JP 모건 헬스케어 역시 일정으로서 대기를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국내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뭐 주요 키워드가 특징적으로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런 헬스케어 정책 굉장히 관련해서 또 키워드로 형성을 하고 있다 보고 있고 비만 치료제 작년 또 굉장히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시장 자체도 굉장히 팽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또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국내 관련주들도 굉장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단연 AI 관련해서 또 종목들이 있겠죠. 뭐 AI 의료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도 이번 또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관련해서 재료 이슈들이 굉장히 쏟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직 일정이 일부 여유 있는 구간에서 또 지금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그러한 흐름 속에서 또 점진적인 상승 흐름 이용해서 굉장히 유리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서 뭐 제가 힌트까지 또 연이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종목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 특히 특징적으로 국내 종목들 기업들 중에서 이 암 조기 진단 키트로 미국에 이미 진출을 해 있는 기업입니다. 얼리텍 B라는 키트를 통해서 소변 검사를 통해서 암 바이오마커를 탐지하는 또 부분을 특징적으로 특장점으로 갖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미국 방광암 조기 진단 시장이 잠재 규모가 약 5천억 원 규모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실적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 차트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해서 지금 장기 평선 부근까지 또 치고 올라온 흐름 속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지금과 같이 이벤트가 또 준비되어 있을 때 이벤트를 명분으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구간까지 노려본다 했을 때에도 그 수익 구간이 적지 않다 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서 상승 흐름을 그리고 시세를 만들어 갔을 때에는 정말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죠. 해서 지금 뭐 로봇이 비록 굉장히 치고 가는 흐름 속에서 있지만은 이렇게 또 눌려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일부 주목을 받지 않는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굉장히 또 종목들 포트들 잘 꾸려 나갈 수 있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은 제약바이오 관련주에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컨퍼런스죠. 2025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달 중순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기적인 이슈로 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흐름 가져갔었는데 이 시기와 관련해서 이 재료와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시그널 포착 종목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현재 미국 방광암 조기 진단 시장의 잠재 규모가 앞으로 약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암 조기 진단 키트로 현재 미국에 진출해 있고요. 얼리텍 B와 같은 경우에는 이 소변 검사를 통해서 암을 탐지할 수 있는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움직이고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슈와 함께 단기적인 재료와 함께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항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을 여유 있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공략하셔야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재료가 나왔을 때 급등 나오시는 그만큼의 상승분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슈가 나오기 전에 미리 챙겨가셔야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팍스통신망에 오신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 모두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릭 대표님과 함께하는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오늘 개장한 이후에 시장 상황도 실시간으로 브리핑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단기 공략주부터 시그널 포착주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지금 아래 QR코드 카메라 꺼내셔서 스캔만 하시면 바로 팍스통신망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제 출발한 지 13분 정도 흘렀습니다. 오늘 양자
양자 컴퓨터 굉장히 강하게 지금 AI가 포착한 싱크풀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재명 관련주 오늘 좀 빠지고 있고 로봇은 아무래도 어제 강한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조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현재 2차 전지 일단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2차 전지 또 양자컴 굉장히 강한 빨간불 켜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AI를 통해서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좀 어떤 부분들을 시장에서 주목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네, 현재 국내 증시는 말씀드렸다시피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로봇이 치고 나가는 흐름 속에서 로봇이 지수 자체를 이끌 수는 없지만은 현재 구간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섹터임은 분명하죠. 또 그러한 부분이 지수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다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뭐 로봇 그리고 뭐 방산 같은 중소형 섹터가 치고 나가는 흐름 속에서 일부 뭐 양자라든지 드론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정치 테마주들 이런 또 작은 테마들이 함께 가는 시장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이런 2차 전지 같은 눌려있던 업종이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또 이런 양자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치고 나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또 큰 틀에서의 포트를 좀 꾸려 나가시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종목들을 또 추리시고 조금은 상반기를 가져갈 또 종목들을 선별하시는 흐름으로 가져가셔야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 흐름 속에서 그래도 유리한 구간들을 꾸준히 챙겨 나갈 수 있다. 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테슬라가 연간 계속 상승을 해오다가 오늘 5% 넘게 빠졌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도량에 대한 실망감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저가 메리트겠죠. 굉장히 급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종목들이 고점 기준으로 정말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냐 의문이 들 정도로 빠진 자리인데 2차 전지 관련주들 꾸준히 하락 추세를 보임에도 구간 이런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술적 반등 그리고 저가 매수세로 보셔야겠고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만들려면은 명확한 테슬라로 대표되는 이런 대장주들 그리고 업황 그 전반적인 전환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일부 종목들은 어쨌든 이런 ESS라든지 여러 가지 또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시장을 또 헤쳐 나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결과로 나와야겠죠. 이러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더 이상 또 막연한 기대감으로 가는 업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줘야겠고 일부 기업들은 사실 재무적인 흐름이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종목들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또 단기적인 흐름 이용한 또 접근을 하신다면은 좋지 않을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뚜렷한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갈팡질팡하면서 테마와 관련된 순환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 올랐던 로봇주들이 빠지고 있고 오늘 2차 전지단에 저가 메리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말 어느 타이밍에 전략을 잡고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전 이슈에서 살펴주셨던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부터 24년 말부터 또 대표님께서 공략을 하시면서 로봇 관련주 공략을 하셨었는데 어제 또 급등 시세가 나오면서 또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 기준으로 33%라는 유일 로보틱스의 상승률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오늘 살펴주신 제약바이오 시그널 포착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부터 앞으로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공략하셨던 종목이랑 차트 흐름도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공략하셨던 종목 27%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또 공략하신 이 시그널 포착 종목이랑 차트 흐름도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도 사실 일부 좀 긍정적인 요인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자면은 이런 좋은 그리고 강력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쏠리면서 또 급등을 했을 때 적절한 가격 조정을 받고 장기 평선에서 지지를 받은 구간이죠.
이러한 종목들이 아직 수급이 또 유지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어떠한 흐름이 나타나는지 또 제가 공략했던 종목을 또 보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뭐 디테일한 흐름이 뭐 완전히 똑같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또 장기 평선을 돌파할 정도로 아래쪽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온 종목이 가격 조정을 받고 장기 평선에서 지지를 받은 모습이죠. 그런 측면에서 수급이 여전히 쏠려 있는 구간이었고 이러한 종목이 다시 한번 뭐 JP모건 헬스케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의 명분을 가졌을 때 다시 한번 상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가지고 온 시그널 포착 종목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앞서 공략을 했던 케어젠이라는 종목입니다. 해서 뭐 강력한 상승 흐름을 뭐 로봇과 같이 상한가를 간다든지 이러한 흐름을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수익 구간 뭐 27%대 육박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한 또 성과를 가져다 준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시그널 포착 종목 저희 팍스통신망에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